더더욱더 저는 여기 하레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지역 주민 여러분, 그리고 서늘리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제가 한국 금왕리 출신입니다. 네, 우리 저지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다. 저지에서 오신 분들. 네, 아이고, 제가 금왕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사무거리에 있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고요. 정말 이분들이 더더욱더 소중하신 분입니다. 좀 전에 아까 고재랑 대표께서 정말 맨 땅에 헤딩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들 뭐 했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서울에 되게 친한 친구가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를 한 70년대 후반에 다녔는데 닭살이 하다가 걸려서 되게 맞았던 기억. 그리고 거기 밀감이 그때 많이 안 했었는데 밀감을 많이 좀 피해는 안 끼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맛있게 밤중에 잘 먹었습니다. 아무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오늘의 주제가 생태관광을 어떻게 법과 제도를 보완해내고 또한 정말 지속하는 발전을 이끌어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주가 작년에 무려 1200만 명의 관광객이 왔죠. 거기에 330만의 외국인을 뺀다고 하더라도 한 900여만 명이 왔거든요. 외국인 관광객만. 여기에 개별 관광객 수를 제가 보면서 잠깐 빼봤더니 678만 명이 찾았습니다. 이게 제주도에서 우리 그 오창현 소장님 잘 아시는데 통계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분 패키지를 다 제외하고도 순수하게 개별 관광객만 이 정도 오고 계시고요. 그러면 우리 생태 관광의 필요성은 더 이상 강조를 안 해도 다 싶은데, 우리 제주도는 어제도 우리 지금 황경철 대표께서 정말 심각히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서 저희 의회를 많이 따끔하게 질책하고 계신데, 정말 대형 관광단지를 개발했을 때 좀 전에 고재랑 대표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제주도를 위한 발전이고 제주도민을 위한 발전인가에 대한, 제주도민의 미래에 대한 사업인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나 고민은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오늘 이런 토론회 만들어주신 유승원 대표님, 이상동 부대표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토론회에 앞서서 오늘 토론회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앞서 우리 조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제주 관광이 사실 세계 관광사에 기록될 정도로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의 매년 평균을 보면 13.4%가 증가하고 있고, 매래관광객만 보면 34.8%인데 세계 관광 평균 성장률이 4%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굉장히 큰 성장인데, 다만 이러한 성장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체감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 관광의 성장에 결실이 지역에 가느냐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라든가 면세점의 이익 유출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소비자들, 관광 소비자들이 제주도에서 소비하는 것을 보면 농수산물의 17%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주 지역의 가장 큰 이슈가 관광의 체감, 낙수 효과를 지역에다가 골고루 배분하자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생태관광이 해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관광의 여러 가지 단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발표해 주신 고재랑 대표님한테도 제가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물권 보존 지역은 자연과 인간의 공존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지역 주민들이 지역 특산물이나 이런 것들을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교육이라든가 생태관광을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유네스코라는 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네스코에 대해서 많은 분들한테 여쭤보면 유네스코가 뭐가 떠오르십니까? 하면 자연, 환경, 문화, 교육, 고급, 아주
이 세상에서 좋은 이미지는 다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런 거 보면 뭐 삼성이라든가 그 애플이라든가 이런 대기업의 몇백 배, 몇천 배의 큰 가치를 갖는 게 바로 유네스코 브랜드입니다. 그 세계 그 유명한 그 경영학자인 그 피터 드러프라는 사람이 브랜드란 정의를 내린 게 있는데 더 이상 광고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각인되어 있는 게 바로 브랜드인데 그런 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가 보물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까 발제자분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질 자원 그리고 지질로 인한 문화 자원들을 지역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도록 지오 푸드라든가 지오 팜, 지오 하우스 같은 것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질 자원의 모양이나 속성을 모티브로 해서 인테리어를 한 지역 주민의 민박을 인테리어했더니 굉장히 큰 대박을 쳤습니다. 김영 지역의 어느 민박집은 지금 겨울이죠. 근데 8월 말까지 예약이 다 꽉 찼다고 저희한테 와서 고맙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런 유네스코라는 브랜드 그리고 생물권 보존 지역이든 세계지질공원이든 이렇게 유네스코가 인증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앞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에 있어서 생태 관광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가장 크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생물권 보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마 여러 가지 범위라든가 지리적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완충 지역하고 전이 지역을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완충 지역과 전이 지역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네스코 브랜드 활용을 하더라도 활용할 만한 농수산물이라든가 다양한 상품들이 그곳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범위가 좁다 보면 그런 부분에 한정이 될 수 있어서 이런 전이 지역이라든가 완충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 렌이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그 지역을 확대해달라고 해서 넓힌 그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관광이라는 게 그 전도의 활동이라고 표현합니다. 농촌 사람들은 도시로 가고 도시 사람들은 농촌으로 가는데 그런 요새 관광 트렌드를 보면 제주의 속사를 더 알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냥 걷는 길보다는 이야기와 문화, 역사, 교육 스토리가 있는 길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주의 문화가 입혀진 음식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생태관광이고 그런 생태관광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이렇게 나가는 게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점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 제주관광공사 열심히 한번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보도가 났었죠. 우리 관광공사에서 공채를 하는데 40대 1의 경쟁률을 봤다. 그만큼 유명하신 분입니다. 우리 오창현 차장님께 다시 한번 그냥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한라이브 김병준 국장님 계속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동네에 앞서가지고 저를 소개할 때 생태 관광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소개가 됐는데 사실은 제가 뭐 생태 관광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야 간다고 해도 많이 아닐 정도로 생태 관광이라는 이 분야가 굉장히 낯설게 여전히 지금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쨌든 오늘 좀 낯설 분야지만은 또 오늘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어떤 제도상으로도 그렇고 우리 그 자치도가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본 계획을 수립해놓고도 그동안
사실상 그뭐 캐비넷에 놓고 전혀 이제 추진을 안 해왔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새삼스럽게 좀 알게 됐는데요. 다 아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오늘 그 세미나 자료 지금 발제자의 그 내용을 듣고 보니까 아마 제주도만큼 아마 이 생태 관광의 여건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아마 제주 말고도 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다 아다시피 방금 유네스코에 대한 어떤 그런 얘기겠지만 우리 제주도가 유네스코 자연과학 분야 지금 3관왕 오늘 이제 그렇게 가지고 랑사르스지 지난해 또 지정받은 어떤 밭담이랄까 어쨌든 이런 자연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다루고 있는 이런 생태관광 요 부분도 굉장히 발전 가능성을 이미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 생태관광을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우리 몫이지만 저는 오늘 사실 생태관광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생태관광이 왜 필요한지보다도 왜 활성화돼야 되는지 앞서 발제자께서도 보니까 생태관광의 시장 점유율이 올해 한 9.3% 정도 이제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우리 제주도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아마도 거의 얼마 수준 아니면 기른 수준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다인성 측면에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생태관광은 우리 지속 가능한 제주형 관광 모델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생태관광이 화두가 되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그동안의 변화를 하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도 지금도 진행되는 개발 수상으로 개발과 이탈기는 이제 지나왔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자연 환경 지표, 지속 가능한 발전과 녹색 성장을 위해서 생태관광의 활성화가 절실한 과제라는 것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저는 생태관광 어떤 무분별한 어떤 개발의 경종을 울리고 또 청정 환경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제주관광이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 생태관광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주를 찾는 관광이 이제 한 해 1,000만 명 훌쩍 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광이 엄청나게 좀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벌어들이고 있는 관광 수입을 보면 다른 나라 이제 또 유명 관광지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교할 수 있는 데가 비교할 수 있는 하와이하고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한 몇 년 전에 준 거지만 통계이기 때문에 제가 수치를 얘기하면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1년인데 그 당시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한 87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관광 수입은 얼마냐면 한 4조 5천 한 50억 원. 네. 이 정도인데 그 하와이 경우는 보니까요. 제주보다 한 160만 명이 적은 한 797만 명이 찾았는데 관광 수입은 얼마냐면 12조 7,800억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주가 하와이의 한 35% 정도의 관광 수입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관광객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관광 수입은 3분의 1 겨우 웃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보니까 제주에 머무르고 있는 체류 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류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우리 생태관광의 개발은 아주 시급한 우리가 이제 가지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태 관광은 우리 지금 이제 달라지고 있는 여행 패턴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박은수 위원장님께서 우리 개별 관광객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지난해 한 1,2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왔지만 이 중에서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관광객 그러니까 어떤 여행을 통하지 않고 들어오는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678만 명. 그러니까 국내 관광객이 한 76% 정도 이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지금 개별 관광객이 지금 하나의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당연히 패키지 관광객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지금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개별 관광객을 겨냥한 이런 관광 상품으로도 생태 관광이 최적의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죄송합니다. 정리 좀. 예. 그래서 저는 서두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제주의 어떤 정체성도 살리고 또 청정 환경을 활용하는 생태 관광, 지속가능한 제주 관광이 새로운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속가능한 제주형 생태 관광을 통해서 단순 관광 산업을 뛰어넘어가지고 체험 휴양물 관광 산업을 또 발전시켜서 제주 관광의 지적 성장을融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생태 관광에 대한 문제 어떤 요인가 앞으로 큰 발전의 그림이 있으면 이상입니다. 예, 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라일보에서 늘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죠. 우리 김병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따뜻한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와주셨는데 우리 송명환 보좌관님 제주를 위해서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불러주신 박원철 위원장님과 유성구 의원님께 배워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이거는 그냥 빈말이 아니라 정말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제주도의회에서 포럼에서 이 생태관광 이 세미나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반갑습니다. 이게 좀 우연히가 싶었지만 쉽게 마침 국회에서 저희가 이 생태관광 관련돼서 사업을 계속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국회에서는 저희 장하나 의원님의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데 저희는 2012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3년도에 국회에서 토론을 했었고요. 그리고 올해는 정말로 올해가 좀 중요한 해일 것 같습니다. 생태관광에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좀 기틀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진행하고 있었고요. 지금 원래는 환노에 있으니까는 이 환경 갈등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가령 이제 강원도 생태자연이 우수한 그런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여기 멸종 위종이 있어서 여기는 우수한 생태자연과 우수한 경관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된다. 대형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민들이 일단 기대를 합니다. 워낙 지역이 그런 지역은 규제도 많이 받고 실제로 규제 피해 의식도 있고 피해 의식뿐만 아니라 실제 피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개발이 되면 이것이 우리 지역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그 개발성이 끝나고 나면 지역 소득으로 환원되는 건 별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초기에는 그런 환경 활동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초기에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주민들이 아니 여기는 다 자연생태계가 다 우수하니까는 여기 다 멸종위기종 서식지야. 강원도는 다 멸종위기종 서식지고 충북은 경북은 다 우수한 생태 자연이 있는 곳인데 도대체 그러면 우리는 뭐 먹고 살라는 얘기야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계속 상노위에서 그런 그 갈등을 계속 다루면서 고민을 하다가 생태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이것이 대안이 아닐까, 모델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때 고재랑 대표님의 여러 가지 선구자적, 개척자적 그런 경험들 얘기를 전해듣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것이 좀 어떻게 보면 이게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길을 만들어 가야겠다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협의를 환경부랑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아까 그 명품마을을 만들면서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로는 강원도랑 지금 이렇게 소비를 하면서 3월 하순경에 이 생태관광 토론회를 하려고 합니다.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라고 우수 생태자원이 지역경제 발전 이끈다는 주제로 하려고 하고요. 강원도가 목표가 아니고 사실 강원도도 하지만은 제주도랑 꼭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랑 어떻게 협의를 할까? 도의회 의원님들 좀 만나 봐서 어떻게 논의를 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차에 이 토론회 얘기를 듣고 그럼 들어가서 이 토론회에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냥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릴 기회까지 주셔가지고 무척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목표는 그렇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이 생태관광의 주역들, 이 주체들 일단 주민들일 겁니다. 주민들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중앙공무원 그리고 국회 그리고 이 관광사업자들 그리고 NGO들이 있을 겁니다. 시민사회가 있을 것이고 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들을 많이 기울일 거고요. 그런 노력 속에서 결국에는 어떤 좀 포럼도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이니까 제가 저희가 또 목표하는 거는 올해가 중요한 모델을 발굴하는 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에서도 제가 고민이 작년까지는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이 계획을 시행하는 시기다라고 정리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규정한 것 같고요. 저희도 올해는 모델을 정립하고 발굴하는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제주도에 있는 생태관광지라든지 또 강원도의 생태관광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어떤 지원이 돼야 되냐? 다른 지원도 많이 구체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체적인 필요한 지원에 대해서 조사는 일단 돼야 된다. 연구 용역처럼 조사가 돼야 되지만 대략적으로는 작년에도 이제 경험한 담당하셨던 그 담당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홍보에 이 정부 차원에서 홍보 지원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여기가 생태마을이고 생태관광지고 생태관광지에 오면 어떠한 행복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며 이런 안내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인 홍보가 아니고 아주 정력적인 아주 실속 있는 홍보가 돼야 된다. 거기에 대한 지원을 일단 정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정부의 어떤 그런 지원이 내년부터 보장되기 위해서 국회에서도 그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예산 확보라든지 지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일단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여기까지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에 플러스에 대한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천안경연대 홍영철 대표님 계속 마이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태관광하면은 묘하게도 저희 참여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에 참여연대 출신의 자연 해설가들이 모여서 제주 생태관광이라는 걸 만들었거든요.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 맨땅에 헤딩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신 걸 알고 있는데 왜 환경단체가 생태관광이라는 사업을 만들었을까? 그 이유는 그겁니다. 지금까지 대중관광이 환경을 파괴하는 난개발. 아까 관광산업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행해지는 대중관광은 심각한 환경 파괴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기회비용들이 있습니다. 지금 1,200만 명 그리고 앞으로 더 올 것을 예상해서 관광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제주도는 섬이고 한정된 자원, 특히 지하수 또 그 많은 관광객들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금 숙소들 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중국 자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더 확대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필요하다. 제주도가 관광산업이 이제 하나의 큰 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우리 관광산업을 문 닫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어떤 대한관광으로서 생태관광을 이 필요성이 제기됐고 2002년도가 세계 생태관광의 해였습니다.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논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생태관광은 말씀하신 걸음마 수준도 안 되는 제주도에서 그런 단계지만 지금 저희 이 단체들이 이런 협의체나 이런 데 참가하는 이유는 아주 좀 기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태관광이 더 확대되면 아주 좀 변질되거나 기묘하게 그 대중관광하고 얽혀가여 들어갈 때 이 자연 생태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경계하기 위함이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그 보전과 개발에 그러니까 이건 우리 생태관광이라는 것은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용이 적정하냐, 지속가능하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지금은 하나의 경계자고 안도 아니고 밖도 아니고 그런 위치에서 이 생태관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쭉 지금까지 제주 생태관광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있으려니까 좀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거를 말씀드려야겠다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그 생태관광에 대한 인증입니다.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고민해서 제도적으로 좀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생태관광이 이후에 어떤 급물살을 타게 되면 이 한정된 그 환경이라는 수용력을 초과하는 그런 대중관광이 또 자꾸 결합하려고도 하고요. 오름 하나의 수학여행단 여행 같은 경우는 열차, 관광버스 열차를 한꺼번에 오름에 올려보내고 생태관광이라고 하면서 이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엄선해야 됩니다. 정말 이 생태관광이 제대로 된 가치관과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문제들을 중앙정부 엄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한정적으로 강력하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생태관광이 대중관광에 밀리는 부분은 비용 문제입니다. 근데 비용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해서 알려주신다면 상당히 어떤 지금 생태관광이 가장 절실한 부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특히나 제주도에서 제일 먼저 시작됐고 제주도가 제일 앞서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 말씀 나오셨지만 제도적으로 우리 제주도의 생태관광을 지원해 주시는 그런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전에 고재람 대표께서 제주도의 캐비넷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주인공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임상희 과장님 제주도 정책과 관련돼서 좀 간략하게 말씀 좀 전해 주시고. 오늘 주제 부의회 지속 발전연구의 위성을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한경도에서 이창훈 과장, 옆에서 김영산 장님, 그리고 송영만 부장관이 뭐에 관한 문제 하나도 안 되는 부탁이에요. 가까이 마이크를 보여야 되는 거 없어요.
말보다 더 없어. 알겠습니다. 크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까이 해서 예. 그리고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서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주제 발표와 토론회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그 생태 관광에 대해서 이해도 많이 하고 또 구체적인 사례를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 발전에도 어떻게 하면은 적용해 볼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해봤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올레길이라든지 곶자와 오름, 해양 자원 등 천내의 그 자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에 오신 분들은 잠깐이나마 그 자연의 그런 그 아름다움이라는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개인 관광도 상당히 늘고 있고 점차 이제 또 힐링도 그런 추세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생태 관광의 그 중요성이라든지 이에 맞춘 그 수위에 맞춘 그런 대응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환경자산 보존과에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그 환경부에서 그 자연환경보전법 그 41조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그 생태 관광 지역 부분에 한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부분이 생태 관광이라는 게 어쩌면 자연이 있는 곳에 갔을 때 그걸 일반적으로 모두 이제 생태 관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큰 의미에서 보면은 생태 관광은 그 자연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또 추진할 방향이 마을 이 지역 소득 특히 지역 그 마을의 소득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관광 수입, 이제 관광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과 또 대형 호텔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해오던 것들, 이런 반성에서 최근에 그 생태 관광이 이런 그 중요성을 느끼고 좀 그런 데서 이제 좀 바꿔보자 하는 차원에서 생태 관광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상당히 의미를 두고 그리고 지방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제 추진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그 지정한 우리도 생태 관광 지역은 지금 현재 두 곳이 있습니다. 동백동산 산을 1, 2일대하고 호둔천 하래 마을 두 곳입니다. 동백동산인 경우에는 아까 그 주제 발표라도 되는데 상당히 소개를 해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생태 관광이 2013년에 이제 법이 개정하면서 이제 그런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전부터 이제 동백동산인 경우에는 암사라 수치라든지 생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제 지금 그 탐방로라든지 그 주차장들이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내년에 금년부터 이제 35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그 친환경 숙박 시설은 에어컨을 이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하래마을 그 생태 관광 육성 사업은 금년부터 시작해서 생태 관광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생태 프로그램 개발 사업을 이제 시작해 나가면서 새로운 이제 아이템을 발굴해서 이제 지원사 새로운 그 형태의 모델을 이제 만들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 동백산을 마을인 경우에 지금 여기 리장님도 나오셨습니다만은 그 강력한 그 리장님 리더십을 가져가지고 마을 그 주민들이 상당히
공동체 의식을 가져가지고 성공적인 그런 케이스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찌 보면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선을 일리 모델이 과연 성공을 해가지고 어찌 보면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그런 관광 개발 사업을 방향을 바꿀 수 있느냐, 또 뭐 하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델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나오셨지만은 이장님이나 여기 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큰 사명감을 가져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하례마을 외에도 지금 대전읍 신평리에 골자왈 도립공원 조성 사업과 성산읍 수산 1위 노루구 자연생태 조성 사업을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두 마을은 이 조성 사업에 상당히 마을 목장을 이제 거기 부지를 내놓고 해서 상당히 어찌 보면은 생태 마을로 이제 키워보려고 지역 주민들이 이제 출발하는 그런 상태인데요. 어찌 보면 여기도 환경부의 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도에서는 제주 생태 관광 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발표한 여러 대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조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태 관광이라는 게 하여튼 오래전부터 이 용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관광 쪽에서 이제 계속 하다가 환경의 중요성을 가져가지고 이제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왔습니다만은 이제 관광 쪽에서 이런 부분을 가져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은 그 측면을 또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인가는 이제 앞으로 저희 도에서 해서 이제 나갈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생태 관광에 대한 그런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되겠다는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들이 또 제대로 이제 운영 지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에 이제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역 인력도 이제 양성하고 이걸 동력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지역 소득 향상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상당히 인식도라든지 중요하다는 그런 데이터는 나왔다고 그러는데, 사실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지만은 이런 것들이 지역 소득과 연결이 안 되면은 이제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10년 기간에 이제 나오다가 이제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과들이 안 나오게 되면은 상당히 또 생태 관광에 대한 의미도 또 달리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여튼 생태 관광의 마을 사업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환경부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제주도에서 추진하는 그런 생태 관광 사업들이 저희 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극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셔서 앞으로 좋은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태관광 담당자 문제는 지금 우리 환경자산보전과에도 생태관광 담당자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 사업 자체가 너무나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사업 하나하나에 이제 담당하는 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아마 질문하면은 요거는 이쪽으로 가라, 뭐 마케팅 부분은 이쪽으로 가라, 뭐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특히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부분에 대한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우리 환경자산보전과로 전화하시면 될 거고요. 문화관광부 쪽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그런 부분은 이제 문화관광 쪽으로 이제 크게 두 개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로 이분들이 그 정도 몰라서 오신 건 아니고요. 전담할 수 있는 부서의 필요성에 대해 아니 그 부분은 이제 아까도 제가 이제 발표할 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부분은 저희가 그냥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이제 관광부서하고 이제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책 설명은 정책 설명에 저 마을에서 요청하거나 마을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관련 정책 사업을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이것에 관한 우리 그 환경부에 관련된 그런 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서 아니 생태 마을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느냐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우리 대표님도 고재래 대표님도 오늘 와서 발표했고 그래서 그런 제안사항에 대해서 협조를 그래서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위탁하세요. 위탁도 잘하시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 아까 문현 사무장님이 중요한 지적인데요. 수용료 문제도 아마 이게 그 제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여러 의원님들도 계시고 관장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 제도를 고재량 대표께서도 여러 가지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계신데 제도를 만드는데 올한내 부장께서도 올한내 매우 중요한 한 일이 나는데 같이 한번 노력을 해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홍영실 대표님. 네. 어쨌든 환경을 보존하다 보면 그 주민의 재산권들이 제약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제주도의 생물권 보존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단순히 보존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 오창현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서 이제 완충 지역이나 전이 지역들을 핵심 지역은 잘 보존하고 완충 지역이나 전이 지역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방안들이 지금 생태관광의 방안이고요. 지금 올레길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관광의 수혜가 모세혈관까지 가기는 하지만 그게 지역에서 잘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어느 정도의 관광 이후에 선을마을에서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거는 지역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률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오기 전부터 해서 이번 올해는 모니터링 해가지고 보니까 동물종들이 사라지고 있더라. 새들이 사라져. 그러면 너무 시끄럽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초과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새들이 사라지면 다른 벌레들이 많아져가지고 식물들이 죽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자연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발제를 해주신 분들께 마지막 정리 발언을 한 1분씩 하고 굉장히 이제 도를 알리고 도가 하고 있는 것들을 사실은 중앙에서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군다나 국회에서 왔기 때문에 굉장히 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거를 중앙에서 많이 또 이렇게 알리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기여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몇 가지 나왔던 얘기 중에서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다른 지역의 유사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계획들이 돌아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에코촌이라든지, 그러니까 생태관광 지역과
여러 가지 수익 모델을 같이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한번 좀 보시면 굉장히 좀 힌트를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순천만 같은 경우도 그 에코촌 같은 게 이제 활성화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부 포털은 지금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17년까지 해서 만드는데 이게 이제 얼마만큼 지역의 그 특색이라는 게 녹아날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제 센터감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 않지만 꼭 가서 전달을 해서 지역의 요구라든지 지역의 특색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어떤 종합적인 정보 포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증이나 평가 가이드나 이 문제는 제가 사실은 굉장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인증 문제는 사실은 부처 안에도 조금 이렇게 그 뭡니까 좀 조율이 좀 안 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환경부가 나름의 준비나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진행이 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한번 제주도가 어차피 그 우수 사례 이렇게 시범 사업 같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것들을 한번 녹여서 선도적으로 한번 제주도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렇다 그러면 중앙에서 좀 이렇게 일정 부분 지원을 해서 밑에서부터 한번 이걸 만들어가는 것도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수용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걸 만드는 부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제가 요거는 그 담당과에 전달을 해서 그런 것들이 마련이 돼서 실제로 생태 건강을 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이렇게 좀 따라갈 수 있는 어떤 지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가 되도록 그렇게 전달을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주 출신이라고 하셨죠? 예,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을 2000년대 초반에 처음 생태관광 합시다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야 동태관광도 같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비아냥을 거렸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지금은 그래 생태관광 좋아 그거 해야 돼 당연시 해야 돼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해야 돼 라는데 그 목표가 사실은 소득 창출이라는 것에 귀결이 되면 사실은 생태관광이라는 거 지금이라도 접어야 되면 틀림이 없습니다. 생태관광은 환경 보전되는 효과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가 나아지는 그런 공공적 정책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되고 발전시켜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 김영선 전문위원 제주를 사랑하는 전담부서 지자체 전담부서 나와서 또 저도 저희가 이제 아까 토론회랑 국회 토론회랑 이제 포럼을 준비하는 그 하면서 목표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지금 지자체 전담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환경부의 전담부서를 그 전담 조직을 좀 만드는 게 또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무슨 과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떤 뭐 TF 팀이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보통 이게 정확한 담당 조직이 없으면은 담당 공무원의 역량에 좌우되거나 아니면은 이게 인사이동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어떠한 정치 조건에도 지금 사실 현 정부가 생태관광은 주요 국정 과제인데 이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어떠한 정치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꾸준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기초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명예 도민증까지 받았는데 저도 사실 제주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예산하고 제도를 마련하는 상황인데요. WCC 행사할 때도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했는데 제가 진짜 꼭 여기 계신 분들 또 지금 잘 한원을 여기 제주도 사시면서도 모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말 중요한 고 대표님의 말씀에 100% 동의하면서 이 한원을 같이 복원하는 상황 자체가 제주도 전체를 다시 살리는 생태 관광으로 다시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노력을 하시면 제가 그 매칭으로 가니까 저도 저기 국회에서 예산을 뭐 지난번에 10억 반영하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노력해서 꼭 반영하도록 목숨을 걸고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좀 전에 주제 발표
제가 한 2년쯤 전에 생소한 토론회 좌장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주가 장애인 유형을 15개로 분류를 하고, 전국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거기 빠져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의회에서 이런 토론회라도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그 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요거는 정말 그 의회 배지를 달고 있으면서 이런 뜨끔한 얘기를 듣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너무 열심히 노력할 것이고요.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또 토론을 해주신 분들께 고마운 말씀드리고 특히나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정말 지역 활동가분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의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오늘 나오신 얘기들을 정리를 해서 정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토론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